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자 유형별로 어떤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하자가 발생한 빈도에 따라서 색깔로 강조할 수 있는 표의 이름을 태블로에서는 하이라이트 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이미 데이터 접속은 익숙하실 테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해당하는 강의 프로젝트 이름에 들어와 있고요.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하자 내역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통합 문서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접속을 했고요. 전체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저는 유형별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소를 끌어다가 대리점 위에다가 올려서 유통구분이라는 계층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있는 구분이라는 거는 판정 하자 내용을 말하는 거라서 이렇게 구분을 끌어다가 판정 형태 위에 올려서 하자 유형이라는 계층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리즈하고 제품은 또 같은 거니까 시리즈를 끌어다가 제품 위에 올려서 제품 구분이라는 유형 계층을 또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앞서 글에서 보셨던 표처럼 하자 유형이 각각 월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하자 유형을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계층을 끌어 놓으면 계층의 가장 위에 있는 걸로 처음에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구분을 확장해서 판정 형태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대리점이 있는데 여기 유상에도 대리점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 구분이 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데이터가 오류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널하고 유상을 그냥 합쳐서 봐도 될 것 같아서 그룹으로 만들고 여기서 그룹 편집으로 가서 이것의 이름을 유상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처음에 있었던 구분은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자 유형 위에다가 구분 위에다가 이 새로 만든 그룹의 구분을 넣은 다음에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숨기기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거는 하자 접수 월별로 분포를 보고 싶은 거니까 여기 있는 접수 일자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열 위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이 접수 일자에 해당하는 값들을 화면에서 어떤 분류 기준으로 보여주고 싶으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창이 나오고 그 중에서 저희는 월별로 볼 거니까 이 월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표의 형태는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여기다가 하자 건수를 표현해야 되는데 잘 보니까 하자 건수라는 측정값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하자가 발생할 때 ERP에다가 하자 내용을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하나가 등록됐으면 걔가 하자건 하나고 두 개가 등록돼 있으면 하자건 두 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데이터 하나하나를 태블로에서는 레코드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수는 결국엔 레코드 수가 될 거고 그게 하자의 수하고 동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 수를 텍스트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1월에 고객 기책이면서 부분은 기획인 하자의 데이터 수는 220건이었다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강조할 것,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거를 강조를 할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줄 거냐? 태블로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 방식으로 가서 여기 있는 이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선택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데이터 값에 따라서 색깔로 강조가 표현되는 표가 만들어집니다. 어때요? 하이라이트 표 만들기 매우 쉽죠? 표 만드는 건 여기서 바로 끝이 납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면은 좀 전에 만들었던 전체를 보는 것과 동시에 이 전체의 일부를 특정 값에 의해서 선택해서 특정 항목의 내용만 자세하게 보는 거를 비교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만들었던 이것을 복사해서 하나를 더 만들 겁니다. 먼저 복사하기 전에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원래 만들었던 시트 1에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전체라고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여기 복제할 수 있는 이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걸 눌러서 똑같은 걸 하나를 더 만들고 이름을 상세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와 상세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요. 한 화면에서 전체와 상세를 동시에 볼 건데 상세는 하늘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이라면 좀 더 구분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저는 색깔도 바꿔줄 건데요. 여기 있는 이 색상을 클릭하고 색상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자동을 누르면 하늘색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색깔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 갈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갈색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고 이렇게 노란 색깔로 색깔을 변경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상세 내역을 볼 때 우리가 제품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그 지역 구분, 여기서는 데이터로 서비스 센터라는 데이터로 불러왔는데요. 이 서비스 센터가 지역을 묶어서 각각 센터로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센터별로 볼 때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그러면 서비스 센터를 구분하는 거 하나, 제품을 구분하는 거 하나, 총 3개의 표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 하나에 다른 거 하나만 놓고 이렇게 2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는 게 눈으로 알아보긴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작업을 오늘은 해볼 거예요. 그렇게 뭔가 조건에 따라서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태블로에서는 매개 변수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오늘 그 매개 변수를 만들어 볼 거고 그 매개 변수를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여기 차원 옆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하면 매개 변수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창을 띄운 다음에 이름은 우리는 제품과 서비스 센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니까 제품 서비스 센터 선택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리고 데이터 유형은 정수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허용 가능한 값은 목록이라고 바꿀게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목록에 나열된 것 중에서 매개 변수를 선택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값은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2개를 만들고 표시 형식에다가 제품 그 다음에 2번에는 서비스 센터를 넣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값이 1번일 때는 화면에선 제품이라고 보여주고 값이 2번일 때는 화면에선 서비스 센터라고 보여줘 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따라 하시다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와주세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고 이 제품 서비스 선택을 클릭해서 매개 변수 컨트롤 표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과 서비스 센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창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를 더 만들 건데요. 여기 있는 차원 옆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해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눌러서 필드를 만들 거고요. 이것의 이름은 상세 구분 1이라고 붙이고 수식은 이렇게 넣겠습니다. 만약에 제품 서비스 센터 선택이 1이라면 아까 값이 1 또는 2 두 개를 저희가 만들어줬었죠. 그렇다면 이거는 제품이야. 그리고 그 제품 중에서 제일 먼저 있는 건 시리즈니까 시리즈를 가져올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때는 우리가 서비스 센터를 선택을 한 거겠죠. 그때는 서비스 센터의 값을 가져오면 돼 라는 명령어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적용 확인을 눌러서 상세 구분을 만들어진 걸 확인하고요.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필터 위에다가 한번 올려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매개 변수 만들었던 것이 제품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 구분 1의 리스트가 다 시리즈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매개 변수를 서비스 센터로 바꾸면 상세 구분 1이 다 서비스 센터 목록으로 바뀐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개 변수 선택에 의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화면을 만들어 줬고요. 근데 좀 잘 보니까 제품 같은 경우는 시리즈 밑에 제품 코드가 하나 더 있어요. 구분자가. 이것까지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만들었던 요 상세 구분 1을 하나 복사를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제목은 상세 구분 2라고 붙일 거고요. 만약에 제품 서비스 센터 선택이 1이면 이번에는 시리즈가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택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품을 가져오고, 근데 서비스 센터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 밑에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동일하게 모두 구분 없음 이라고 표현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적용 확인을 눌러서 상세 구분을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서비스 센터가 선택이 되었을 때는 상세 구분 1은 서비스 센터, 상세 구분 2는 구분 없음이 나오고, 제품을 선택했을 때에는 상세 구분 1은 시리즈, 상세 구분 2는 제품 코드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상세 구분 1, 2가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시리즈를 선택한다고 해도 밑에 있는 필터의 목록이 바뀌지 않는 그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필터 간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상세 구분 1, 2를 계층으로 만들어서 상세 필터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관련된 값, 계층의 모든 값, 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계층의 모든 값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계층의 모든 값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는 이렇게 시리즈를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거에 따른 목록이 나오는 필터로 이름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상세 구분 1과 2를 전체 보여주는 건 화면에서 복잡해 보이니까 필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다중값 드롭다운, 그리고 상세 구분 2도 다중값 드롭다운으로 바꿔서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필터 내용이 바뀌는 그런 화면이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 두 개를 합쳐서 대시보드에서 한 화면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에서 대시보드란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이런 여러 차트를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화면에서는 4개의 사각형이 모여있는 이런 탭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새 대시보드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그동안 우리가 만들었던 차트의 리스트가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큰 빈 화면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하얗게 표현된 부분에 우리가 만들었던 차트가 올라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크기를 1000 곱하기 800 픽셀로 태블로는 제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이게 얼마나 커야지 화면이 적정하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에는 여기 있는 이 자동이라고 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이 자동의 의미는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크기에 맞춰서 알아서 배치를 태블로가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하셔도 되고, 하지만 저희는 오늘 제가 완성된 크기를 알기 때문에 적정 크기인 1100 픽셀에 850 픽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크기는 아마 대시보드 작업을 하면서 나중에 최종 결과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크기일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라고 되어 있는 이 시트를 끌어다가 화면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상세도 마찬가지로 끌어다가 올려놓는데, 놓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음영이 마우스 위치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검정색 음영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위치에 지금 선택한 상세라는 차트를 놓을 건지를 결정해라 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이 전체 밑에다가 이렇게 상세를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음영이 표시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 밑에 상세가 들어간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면 사실 요 안에 스크롤이 하나씩 생겼어요. 그거는 지금 이 지정된 크기보다 여기 화면에 표현된 게 좀 더 크기 때문에 스크롤이 생긴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한눈에 다 들어와야지 금방 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거를 전체 보기로 바꿔서 스크롤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이 위에 맞춤을 눌러서 전체 보기로 바꿔줄 거고요. 밑에 있는 상세는 똑같은 거긴 하지만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여기 있는 이 기타 옵션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있는 맞춤으로 가서 전체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사실 둘 다 같은 기능인데 다른 방법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 전체 보기로 놓고 난 다음에 필터는 지금 다 해제가 돼 있는 것 같고, 보니까 근데 이 필터의 내용은 사실 상세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고 전체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필터의 위치를 한 이 정도에다가 두어야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태블로에서는 이런 각각의 위치를 바꿀 때 우리가 그 각각의 공간을 컨테이너라는 것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공백이라는 거를 끌어다가 요 위에다가 놓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코드 수는 닫겠습니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먼저 닫고 공백을 추가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객체 사이에 넣는 거는 태블로가 좀 쉽게 인지를 하고 사람도 이렇게 쉽게 조작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끝에 가장자리에다가 공백을 넣거나 차트를 넣을 때는 조금 태블로가 인지하는 게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저희는 먼저 이 공백을 넣은 다음에 위에 있는 걸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 공백의 크기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가장자리를 끌으면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의 위치를 이 정도 높이로 맞춰준 다음에 제일 먼저 서비스 센터와 제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상세 구분 1, 상세 구분 2를 선택을 하니까 이것도 위치를 바꿔줄 건데요. 이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위에 있는 손잡이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마우스가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끌어다가 상세 구분 1 위에 이렇게 음영이 표현이 되어 있을 때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전체라는 이름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제목은 없애줄 건데요. 여기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아래 방향 삼각형을 누르면 여기 제목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제목에 체크 표시가 사라지면서 화면에서도 제목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의 제목은 좀 숨겨줬고요. 그 다음에 상세의 제목도 이렇게 상세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개 변수와 필터에 선택한 내용들을 보여준다면 조금 더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세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오른쪽 끝에 작은 삼각형이 생기는데요. 이거를 눌러서 제목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시트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시트 이름을 지우고 여기 있는 삽입을 눌러서 우리가 뭘 넣을지를 선택을 할 건데요. 제일 먼저는 매개 변수로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 제품 서비스 선택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콜론을 입력을 하고, 이 다음에 우리가 상세 구분 1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 상세 구분 1을
클릭해서 화면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보다는 크기는 좀 한 12포인트로 작지만 좀 강하게 굵게 표현을 해주고 색깔은 붉은색으로 표현한다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위치도 지금 이 오른쪽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우측 정렬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고 닫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화면 정리는 끝났고 우리가 지금 이거는 유형별로 하자를 파악하는 화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시보드 제목 표시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 대시보드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유형별 하자 발생 내역이라고 바꿔줘서 이렇게 화면을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끝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대시보드도 같이 작업을 해 보았어요.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사실 태블로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을 이미 배우셨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태블로 나도 이제 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